뭐 많이 출연하는 것 같다 근데. 뭐 친숙하면 좋죠 뭐. 아 카메라 여기 있구나.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오 어디 한쪽 파트네 이거? 네. 아까 방금 형님이 찍으신 딱 그 파트. 야 이거 찍어서 같이 그냥 여기서 해먹을 거야. 아 같이 할 거야.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출연할까 했었더니 전자기기로 또 거기가 연구소 그래갖고 제가 연구소 영상 써보고 그냥 하는 이거 하나 이거 보실래요? 할까요? 자, 헬로 에브리원 부튼 타.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걱정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 역학 파트 쫙 정리를 하고 한번 쫙 정리를 하고 이거 뭐지? 정리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전력은 또 무엇인지 전동기의 구조는 무엇인지 이게 사실 다 중학생 때 우리가 한 건데 여러분이 다 까먹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으로 일단 그 부분 다시 쫙 볼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또 이제 초대 손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물리쌤인 거 이제 다 알겠죠 이제. 자주 오는 것 같다. 이미 학생들 어디 학교 근무하시는지 다 알 거예요. 아 진짜요? 알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좋은데. 어차피 친구 중에는 여기 친구들 중에는 그거 당연히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하나 빨리 하시죠.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건데요. 일단 전기에너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 잠깐 화면을 돌려볼까? 오케이. 전기에너지의 특징인데 전기에너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오염물질 배출 안 되잖아요. 안 배출되죠. 네. 이제 우리 미래 사회에서 지금 가장 밀어붙이는 게 전기 자동차. 그렇죠. 전기 자동차. 왜냐? 환경오염이 안 되니까. 어.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좋다.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좋다가 뭐예요 이거? 굿. 아 굿이라고? 네. 아, 굿. 독일어로 아, 독일어로 GUT가 굿. 굿. 오케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좋다. 뭐 이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전기 자동차로 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건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 거. 빛 에너지. 빛 에너지로 바뀌고 또 뭐 있을까요? 열. 여기 있겠죠. 열. 난로를 이용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렇죠. 전기 난로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스피커도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뭐 화력 발전, 화석 연료,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로에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고 핵 에너지에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 또? 아니요 만들어진다. 이거 제스처로 아, 해야 그렇지. 돼요. 쉽게 얻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에너지들끼리 이렇게 교환이 쉽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의 특징이. 그다음에 이걸 받고 두 번째는 전력이었습니다. 전력. 전력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전력의 뜻을 서술하시오. 매우 껌이지.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한 일.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하는 일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단위 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특정 시간 동안이니까 시간분에 뭐가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가냐? 바로 전기 에너지가 하는 일. 그래서 뭐라 쓸까요? 줄. 줄. 네. 근데- 세컨을 써야지 단위도. 그렇네요. 그래서 시간 동안에 일하는 거니까. 줄 퍼 세컨이다. 네, 줄이 에너지의 단위고 그렇죠. 일의 단위. S가 이제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와트. 제임스 와트 해가지고. 와트입니다. 네. 일할 때 그 W가 아니고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트로 나타내고 줄 퍼 세컨드랑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전동기의 구조였어요. 전동기의 구조. 전동기의 구조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 자동차 RC카 같은 거 있죠. 건전지 넣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 이게 바로 전동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부에 전자석, 그러니까 내부에 회로에 전류가 들어가면 거기 이제 자석이 삐용하고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이 자기장의 값이 0에서부터 어떤 무언가의 특정 값으로 쫙 올라가니까 그 변화에 의해서 회전이 자기력이 발생하죠. 어. 네. 이거 플레밍 왼손 법칙 배웠나? 중학교 때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 F의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기, 전동기랑 반대된 게 오늘 할 거 이제 발전기. 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전동기의 특징은 자석 안에 또 다른 전자석이 들어있어서 얘가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요 바깥에 있는 그냥 자석이랑 서로 자기력을 밀고 당기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 볼 거는 전기의 생산입니다.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기를 대중화로 막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 발전기 덕분입니다. 옛날에는 촛불로 이렇게 맞아요. 빛을 비추고 했잖아요. 촛불로 비비추고 뭐야 뭐 밥도 아궁이에 불 때서 밥 그렇죠. 먹고 그랬죠. 불 때워서 해먹고.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곡은 G.O.D의 촛불 하나입니다. 아 촛불하는 알던데 G.O.D는 모르더라 요새 애들. 아, 진짜요? 네. 그 G.O.D는 몰라도 박준혁은 알잖아요. 박준희 네? 아 준형, 박준형. 박준혁도 우리 친구고. 아, 네. 그분 또 제주도에 근무하는 다른 선생님 있어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네. 네. 발전기인데 발전기는 아까 방금 이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동기의 원리랑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동기는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되는 게 앙페르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기장이 발생되는 게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전동기였다면 반대로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로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에 자석이 있어요. 예. 자석이 회전 운동을 해. 이건 그냥 자석이에요. 얘는 전기가 들어가는 전자석인데 얘는 그냥 자석이 코일이라면 전선을 감싼 거예요. 감싼 전선 안에서 자석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을 하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여기 나와 있죠.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게 이용한다. 중요하다. 오늘의 키포인트다.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냐면 이 학습 목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배운다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이걸 이제 배워야죠 오늘. 두 번째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 발전소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네. 이제 제대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코일 내부에서 자석을 회전시키면 코일 내부 자기장이 변한다 했어요. 근데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전류가 생겨.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이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를 합니다. 네. 카메라 안 땡기고. 보이네. 네. 유도 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키포인트 아까 여기도 별표 쳐놨지만 전자기 다 유도. 유도가 들어간다. 유도. 없던 것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유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유도할 때가 아니고. 그건 저보다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어버치 한번 다 하셔야겠구나. 개소리였다. 아무튼 그때 이렇게 나오는 생각하면 되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가 이제 유도 전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겨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참고로 유도할 때 업어치기를 하면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 뭐라 했죠? 밑에다 매트를 깔아주면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충격력을 분산시킨다. 한 가지만 합시다. 지난 시간 복습. 그래?
자, 이제 이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제 우리가 자기력선 우리 배웠다 했어요. 여러분한테 조사를 했어요. 제가 조사했을 때 여러분 배웠다 했으니까 자기력선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물리 1 넘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코일 한 바퀴 감았어. 전선 한 바퀴 감았는데 여기다 자석을 갖다 댔어요. 근데 자기력선이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얘를 통과하는 놈이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장의 세기를 대충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얘를 가까이 댔어요. 가까이 대니까 얘 가까이 오면서 여기가 5개가 다 통과하네. 자기장이 3에서 5로 세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코일만 넣고, 요 코일의 면적 여기를 넣고 자기 선속이라 말해야 되나요? 이거 자기 선속을 안 배워요. 안 배웠구나. 네. 그래서 자기장이 이게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자석이 가까이 있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겠죠. 그래서 이 코일에 대해서 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진 거예요. 이 화살표가 자기력선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서 다시 말하면 이때에서 이때로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함으로써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만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쭉 집어넣고 있으면 왜 되는지는 2학년 때. 2학년 때. 여러분이 뭐 이거 유도 전류의 방향 이런 거 문제집 풀면서 나오는데 그딴 거 안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거 풀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물리 선택하는 사람들은 물리 1을 차라리 푸세요. 네. 근데 이게 발전소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효율을 높여야 돼. 효율을 높이면 자원 소모량이 줄어들고 자원 소모량이 줄어들면은 환경 오염이 덜 되니까. 즉 다시 말해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조금만 증가시켜야 움직여도 된다. 그렇죠. 증가시키는 건데 그럼 유도 전류를 어떻게 세게 할 수 있느냐? 3가지가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되게 알록달록하게 잘하는구나. 알록달록하게 해야죠. 네. 첫 번째로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애초에 자석이 세면은 자석이 강하면 여기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쵸. 변화가 더 크겠지. 그렇죠. 자기력선이 그러니까 자석이 2배가 돼가지고 자기 세기가 2배가 돼서 뭐 3에서 5가 된 게 아니라 6에서 10으로 됐다 하면은 이미 자기장의 변화가 얘는 2였는데 그렇죠. 4개씩 되니까. 그러면 더 많은 전류가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자석을 세게 한다. 자기장의 세기를 키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자기장의 변화가 커질수록. 그렇죠. 자기장의 변화가 커질수록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가 세지는 이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렇죠. 자기장의 변화가 2개씩 되다가 4개씩 되면은 더 전류가 많이 결국 이건 좀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데 이건 자기장의 변화를 더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력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자기장이 얼마큼 변하냐 이거거든. 파이라고 하죠. 파이라 적할까요? 어떤 이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한 번에 이만큼 바뀌었지만 우린 이 행위를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자기장이 이렇게 확 바뀌면은 네. 전류도 이렇게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열일해야 돼, 열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거리가 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자석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일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코일을 하나만 감았잖아요. 코일 하나를 감았을 때 지금 뭐 1A 정도 흘렀다고 칩시다. 근데 코일이 2개가 이렇게 있어. 2바퀴를 감았어요.
그 1A가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코일을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더 당연히 많이 생산된다. 왜냐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코일의 개수가 애초에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코일을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유도 전류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을 세게, 그리고 자석과 코일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일을 더 많이 감을수록 더 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적용하기 또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시험에 내고 싶어서 뭐안 달면 약간 나 이거 시험 안 낸다 현기증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기증 나는 것 같으니까 이건 꼭 알아야 돼요. 텐션 보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 우리는 요 이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리 1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유도 전류가 어떻게 하면 더 세지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왜 유도 전류가 생기냐 하면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답을 하자면, 이게 결국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이 코일 내부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유도 자기장이 생겨요. 그 유도 자기장이 왜 생기냐면, 또 자연은 변하는 걸 싫어하거든. 내가 예전에 말했지만 변하는 게 싫어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또 이게 결국은 전자기니까 전기랑 자기가 서로 유도되는 거거든. 그래서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혹시 이제 물어볼 수 있을까? 심화적으로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도 유도, 전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유도되면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물리 1 때 배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전소 원리입니다. 이 쌤이 요거 필기해놓고서 맞다 발전소 안 적었네 해서 조그맣게 적었으니까 뭐 몰라도 돼요. 네. 그래서 발전소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죠. 예. 뭐 흔히 이제 서해 쪽에는 화력 발전소, 평택 풍력 발전도 있고, 그쵸. 원자력 발전도 있고, 그렇죠. 뭐- 고리 원전, 그렇죠. 제일 많이 사용이 이제 화력, 우리나라에서는 화력 평택, 발전, 나주, 인천, 그리고 대구에도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태양열 발전도 있고. 네,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태양광은 그 지금 우리 1층에 그 태양광 사업 뭐 하면서 수요일마다 여러분 뭐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뭐 하는 뭐 있어요. 아무튼 다양한 원리, 태양광은 좀 다른 원리로 발전시킨 거죠. 그렇죠. 아무튼 발전소가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뽑아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 효율이 높을수록 자원 소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환경이 더 좋아진다. 음,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이 그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화력 발전 좀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고, 또 반대로 또 원자력 발전소도 그거 폐기물 때문에 원자력도 하면 안 된다. 뭘 하냐, 친환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도 이제 뒤에 가면 배우는데, 일단은 이 메인은 결국에는 화력과 원자력이기 때문에 오늘은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쓰고 석탄을 쓰고, 석탄을 태우는 거죠. 그렇죠. 네. 석탄을 태우고 물을 끓여, 그리고. 그렇죠. 물을 끓이죠. 네. 그리고 핵 발전은 원자로에 이제 우라늄 때려 박아가지고 가동을 시킵니다. 가동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핵분열을 통해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물을 끓이게 됩니다.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연소를 함으로써 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방사성 원료도 마찬가지로 핵분열을 시켜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것도 핵분열에 대해서도 뒤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이제 뭘 끓이냐? 아까 얘기했던 물을 것처럼, 끓이죠. 그렇죠.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끓인다. 물 끓임.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수증기가 나오죠.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이 수증기를 통해서 터빈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펠러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회전을 시킵니다. 마치 그 떨어지는 물이 물레방아로 돌리는 것처럼 이 수증기들이 이 프로펠러를 밀면서 터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터빈이 뭐냐면 바로 여기 코일이 되죠. 이 코일을 회전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 터빈 연결되어 있고, 고리가 회전하게 되면은 자기력이 강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자석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고리를 돌려요. 고리를 돌리는 발전기 거예요. 고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고리에 있습니다. 개소리네. 네. 그래서 이 고리를 코일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코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 자체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회전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시킨. 그렇죠. 그래서 터빈이 회전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한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세한 건 이것도 어차피 그때 나오니까. 물리원에서. 물리원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조보다는 그렇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는 거 말고 있으면 되겠지. 이건 요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왔잖아, 학습 목표. 발전소에서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원리. 요거는 잠깐 TV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동기는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면 회전하는 장치. 회전하는 장치이고 이건 뭐 이제 여러분 다 보면 돼요. 근데 전동기는 코일과 전동기는 그래서 코일과 자석 사이의 자기력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발전기를 볼 거예요. 발전기 보기 전에 전자기 유도 보면은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걸 전자기 유도를 한다. 아까 했죠. 그래서 이때 흐른 전류도 유도 전류다.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는 게 있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 비교해가지고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코일을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코일을 이제 무거우니까 그냥 자석만 한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 슉슉슉 할 때 더 이제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박스에 감은 놈하고 대충 감은 놈하고 봤을 때 박스에 감은 놈이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였을 때, 즉 자기장의 변화가 일정할 때 코일을 더 많이 감았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래서 이 그림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인데, 원리는 아까 전동기랑 반대로 자석을 회전시킨 거예요. 이번에 자석을 회전시켜서 코일 내부 자석 기장을 계속 변화시킨다.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조그만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게 꼭 자석이 돌아가지 않고 코일이 돌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코일이랑 뭐가 돌아가도 상관없으니까 꼭 자석을 돌린다라고 외우면 안 돼요. 둘 중 아무거나 서로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씩씩씩씩 서로 바뀌면 돼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발전기 만들기는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세요. 원래 계속 오프라인이면, 아니면 쌤이 원래 이제 방과후 때 규봉 물리하면 이런 것도 만들어 보려 했는데 없어졌네. 안녕. 그래서 앞에서 만든 간이 발전기는 자석이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랄랄랄랄랄 이것도 이제 어차피 안 하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발전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발전소. 그래서 화력 발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끓이면 석탄을 떼어서 물을 끓이면 이 끓는 물에 의한 수증기가 나와서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핵발전도 마찬가지로 핵분열 반응으로 발생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그 끓은 물이 또 증기가 돼서 이제 또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각 발전소에서 공통으로 나타낸 에너지 전환이 뭐냐? 바로 열 에너지에서부터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물론 열 에너지로 바뀌기 전에는 이제 하나는 화석은 이제 화학 에너지에서부터 열 에너지로 바뀐 거고, 핵 에너지에서부터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둘 다 열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과정은 아까 했으니까 이제 학습지 한번 쭉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제외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우고 원자로 돌리고 이런 걸 제외하면 화력 발전과 핵 발전 에너지 과정은 동일하다.
물 끓이는 것부터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린다. 터빈은 발전기를 작동시키면서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또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 학습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전기 에너지의 특징, 화석 연료와 달리 사용할 때는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다른 에너지를 전환이 매우 쉽고 간편하다.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양하다. 전류가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 단위는 W자 써가지고 와트 해서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전환할 때의 전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의 구조 보면은 전동기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전동기와 외부에 있는 연구 자석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해서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회전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에서 발전기 전동기의 원리를 반대로 아까 말했죠. 이 전동기의 원리를 반대로 하면은 발전기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아까는 전기 에너지를 써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한 건데 운동 에너지를 써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이용한다 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그래서 발전기는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아까 말했어요. 꼭 자석이 아니고 코일이 회전 운동에도 상관없다 했어요. 여튼 이런 회전 운동을 통해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 변화, 이 자기장이 변화한다. 자기장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 이렇게 방금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코일 내부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 했죠? 바로 유도 전류라 했어요. 유도 전류. 그래서 유도 전류를 어떻게 세게 하는가? 요거 세 가지 했습니다. 강한 자석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 여기 세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빈칸은 자기장의 크기 화살표인데 뭐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빈칸이고요. 두 번째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뭐라 쓰냐면 자기장 크기 변화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율, 변화량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장 변화량 하고 세 번째로 코일을 많이 감는다. 그래서 여기는 빈칸을 뭐라 했냐면 유도 전류량. 이게 세 번째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일을 많이 감고 자석이나 코일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자석을 세게, 자기장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장 크기, 자기장 변화율, 유도 전류량 세게, 코일 세게 많이 이렇게 세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전소인데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최대 40%이므로 효율을 높이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했습니다.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이고 그리고 이때 생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작동시킨다 했습니다. 핵발전은 핵분열 반응으로 발생한 열로 똑같이 물을 끓이고 이때 생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작동한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영상 멈추고 한 5분 정도 해서 한번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형성평가 한번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한번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는 무엇인지 쓰세요. 전자기 유도가 뭐라 했어요? 코일 내부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렇게 그냥 전류라기보다는 유도 전류라는 말을 사용하면 더 과학적이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화력발전소, 화석 연료의 무슨 에너지? 바로
화학 에너지를 이제 연료 연소를 통해서 뭘로 열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증기 생산하고 이 증기의 운동 에너지. 아까 프로펠러 밀어낸다 했죠. 이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회전시킨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핵발전도 앞에까지는 앞에만 다르다 했어요. 연료의 핵 에너지, 방사성 원료의 핵 에너지. 이 핵 에너지가 핵분열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 증기해서 이 뒤에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우리 주변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다양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찍고 평소에 많이 맨날 찍는 바로 교통카드가 있겠습니다. 교통카드에 이제 RFID라고 해가지고 또 핸드폰 NFC 같은 것도 다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송수시한다. 삼성페이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무선 충전기 역시 우리가 핸드폰 요즘 무선 충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도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술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문제에서 예시로 나오네요. 무선 충전 그리고 금속 탐지기도 있고요. 또 우리 전자레인지 말고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 있죠. 인덕션 띠띠띠 하면 뜨거워지죠. 샤브샤브 집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이런 인덕션도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열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도난 방지 장치. 뭐 물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이제 전기로 이제 신호가 소리 에너지를 바뀌죠. 삐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 밑에 적용하기는 오늘 학습 과제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 거 했고 전자기 유도 현상과 발전소의 원리 크게 두 가지 봤어요. 하니까 이렇게 유도를 세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한번 복습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올까? 이걸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배우도록 하시니까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기범이었습니다. 네, 슈스.